때는 바야흐로 1995년, 이때가 바로 대한민국 가요계의 1세대 아이돌이라 불리우는 그런 팀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던 시절이었는데, 이때 나왔던 대표적인 그룹이 이제 벅, 육각수, 터보, REF 등등이었거든. 이 팀들 중에 외모, 음악, 무대 등등 모든 면에서 가장 임팩트를 줬던 팀이 바로 REF였지. 가면놀이를 들고 데뷔했던 벅은 뭔가 좀 아재 같은 느낌이 강했고, 육각수는 노래는 재밌었지만 외모와 춤이 좀 딸리는 느낌이었고, 당시 같이 놀던 친구 중에 별명이 육각수였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육각수의 조성환을 닮았거든. 그래서 애들이 이 조성환이란 이름을 잘 모르니까 그냥 육각수라고 불렀는데, 그게 그 친구의 발작 버튼이었어. 육각수라고 부르면 맨날 쌍욕하면서 화내는데, 그게 또 재밌으니까 계속 육각수라고 부르고,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네. 그리고 터보는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어. 그러니까 데뷔하자마자 1집 앨범 제목처럼 280km로 계속 질주를 했던 거지. 하지만 굳이 하나 억가를 해보자면 김종국의 춤이 좀 약했달까, 나한텐 그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 REF는 외모와 음악 그리고 춤까지 구멍이 없었던 그룹 같아 보였던 거야. 특히나 이 REF는 나를 비롯한 당시 남학생들 사이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잘 나가는 형들 같은 느낌의 멤버들, 그리고 빠른 비트 음악과 격렬하고 화려한 안무가 당시 남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지. 나도 역시나 이때 이들의 음악을 한껏 좋아라 했었지만, 세월이 흘러 이 음악들이 죄다 표절이란 걸 알고 정말 실망했단 말이야. 이번 시간엔 한때 이렇게 내 마음을 사로잡았었지만 이후 점점 실망만 줬던, 그래도 내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그때 그 그룹 RE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채널 삽시간은 여러분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는 그런 채널이 되겠다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려보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보겠다는 말씀도 올려봅니다. REF는 1995년 데뷔한 댄스 그룹이었고, 메인 보컬이자 그룹의 비주얼 이성욱, 서브 보컬 성대현, 그리고 래퍼 박철우로 이루어진 3인조 댄스 그룹이었지. 이 REF라는 이름은 레이브 이펙트라는 말의 약자고, 이름처럼 레이브 댄스를 표방한 음악을 지향했던 그런 그룹이었어. 레이브 음악이라고 하면 뭐 이런저런 썰들이 많은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나이트에서 나올 법한 춤추기 좋은 댄스 음악이고, 이게 다른 댄스 음악보다 BPM도 빠르고 전자음도 많이 사용된 그런 정신없는 음악이었다고 보면 대충 맞단 말이야. 이런 아주 뭔가 있어 보이는 그룹 이름도 사실은 대충 지은 건데, 일본의 전설적인 댄스 그룹 TRF의 이름을 좀 우라카이 쳐서 REF로 짓고 뜻은 억지로 끼워 맞춘 거지. 레이브 이펙트니 뭐니 하는 곧단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냔 말이야. 그냥 간지만 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딴 마인드였던 거지. 이 REF는 팀 기획 소속이었는데, 이 기획사가 아주 특이한 게 사장부터 매니저까지 모두 나이트 DJ 출신들이었고, 소속 가수인 REF 또한 전부 나이트 DJ 출신들이었던 거야. 게다가 팀 기획 사장이 당시 DJ들 사이에서 힘께나 쓰는 양반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REF 타이틀곡 고요 속의 외침을 전국의 나이트 DJ들이 틀어 제꼈다고 하더라고. 당시 나는 곡비리라서 나이트를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랬다 뭐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지. 암튼 이렇게 음지에서 시작된 REF의 레이브 효과는 바로 양지로 올라와 히트를 치기 시작하는데, 당시는 이렇게 나이트나 길보드에서 입소문 타던 노래들이 양지로 올라와서 히트를 치고 그런 일들이 많았던 시절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타이틀곡 고요 속의 외침이 SBS TV가요 20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REF는 데뷔와 동시에 바로 인기그룹으로 등극하게 되지. 여기에 이어서 후속곡 이별공식도 히트를 치는데, 이별공식은 가요 톱10에서 3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95년 최고의 인기그룹은 REF라는 말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단 말이지. 난 이 이별공식의 가사를 참 좋아했는데, 클리셰를 살짝 비트는 그 센스 넘치는 가사가 너무 재밌고 좋았던 거지. 이 가사는 윤성이라는 분이 쓴 가사인데, 이 양반이 라디오 작가 출신의 TV 드라마 작가고, 그 사이에 또 작사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작사한 대표적인 노래가 이문세의 조조할인, 엄정화의 하늘만 허락한 사랑이야. 특히 조조할인으로 서울가요대상 작사가상을 받았던 그런 분이셨지. 지금은 작사가로는 활동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암튼 이런 센스 넘치는 가사에 신나고 발랄한 멜로디 이별공식도 연달아 히트를 치고, 3속곡 상심까지 또 히트를 치는데, 이 상심은 SBS TV가요 20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되지. 데뷔하자마자 타이틀곡부터 3속곡까지 전부 가요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하는
5위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REF의 위상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지. 하지만 이 REF 1집에서 1위를 차지한 이 노래 3곡 모두 싸그리 표절곡이었는데, 이 노래의 작곡가가 바로 90년대 표절 박사 홍박사 홍재선이 작곡한 노래였고, 고요 속의 외침은 일본에서 유행하던 유로비트 댄스곡을 짜깁기 한 노래, 이별 공식은 리얼 맥코이의 어나더 나잇이라는 노래, 그리고 상심은 사만다 질의 Don't Tell Me Lies라는 노래를 베낀 노래였던 것이었지. 이 이야기는 내가 예전에 만들었던 표절 박사 홍박사 홍재선의 영상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라. 이렇게 한때 좋아했던 노래들이 모조리 표절인 걸 알아버리니 내가 얼마나 상심이 컸겠냐고. 그러니 훗날 REF와의 이별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지금도 이 노래들의 작곡가는 홍재선으로 되어 있으니 이 노래들을 음원 서비스에서 들으면 그게 다 우리 홍 박사님에게 간다는 거,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다 이거지. 암튼 REF는 1996년 2월 백 투 더 블랙으로 컴백을 했고, 이 앨범의 타이틀곡은 그 유명한 찬란한 사랑이었지. 다들 기억하겠지만 이 노래 도입부에 이게 랩인지 나레이션인지 절규인지 무엇인지 모를 이상한 그런 파트가 있었잖아. 당시 애들이랑 노래방 가면 서로 이 파트를 하겠다고 마이클 쟁탈전을 하던 게 생각이 나는데, 나는 그 쟁탈전에는 참여하지 않았어. 난 이게 손발이 오글거려서 좀 죽어도 못하겠더라고. 아니 그냥 노래를 들어도 이 파트에서는 뭔가 내가 부끄러운 느낌이었어. 그나마 이성욱이 이 파트를 하는 걸 보면 워낙 잘생겨서 그런가 노래를 듣기만 할 때랑은 다르게 좀 괜찮았던 것 같아. 이 찬란한 사랑도 역시나 가요 톱10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히트를 쳤고, 후속곡 마음속을 걸어가도 가요 톱10 10위권 안에 들면서 연달아 히트를 쳤지. 이 노래들도 우리 표절 박사 홍재선이 작곡한 노래인데 다행히 표절 의혹은 없었어. 그렇지만 활동도 안 했던 노래였던 네가 뭔데라는 노래가 표절 의혹이 있었는데, 이 노래는 워낙 알려지지 않은 노래라 별다른 논란 없이 넘어갔던 거지. 그런데 갑자기 같은 해 96년 9월 2.5집이라는 앨범이 갑툭튀했는데, 이 집이 96년 4월에 나왔고 타이틀곡과 후속곡으로 활동을 했는데, 휴식기를 가질 사이도 없이 2.5집이 뜬금없이 나오면서 또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단 말이야. 당시는 뭐 기획사에서 가수들을 개같이 굴리는 게 그냥 그러려니 하던 때니까 그러려니 했었는데, 나중에 관계자 피셜로 이 2.5집의 진실을 알게 됐지. 원래 REF와 기획사 간의 계약이 앨범 3집까지 내는 거였다고 하더라고. 물론 당연히 거의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는 계약 덕분에 그렇게 대박을 치고도 당연히 정산도 제대로 못 받고 형편없는 대우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기획사에선 3집 하나 더 내면 쫑이니까 2.5집을 하나 더 내서 더 빨아먹자, 요렇게 대가리를 굴린 거지. 앨범 3장이 아니라 3집까지니까 중간에 .5는 안 쳐주는 거지. 아주 양아치답게 대가리를 잘 굴렸던 결과였다는 거야. 암튼 이렇게 내놓은 2.5집의 타이틀곡 가을의 기억, 이 노래도 히트를 치긴 했지. 하지만 이에 불만을 품은 REF는 97년 1월 소속사와의 계약 파기, 활동 중단 선언을 하게 된단 말이야. 소속사와의 갈등을 봉합한, 아니 내가 듣기로는 소속사한테 결국은 졌다고 하더라고. 아마 그러면서 처우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 아무튼 그렇게 REF는 레이브 이펙트에서 러프 이지 플레이바의 약자인 REF로 이름을 바꾸고 레이브란 이름을 버렸으니 이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담은 3집 앨범을 들고 돌아온단 말이지. 이 3집의 타이틀곡 시면은 그동안 REF가 했던 음악과는 완전 다른 힙합 음악이었고, 이 노래도 그동안 쌓아온 REF 이름값 덕분인지 가요 톱10 10위 안에 들면서 나름 좋은 반응이 있었지. 그렇지만 이전 앨범의 노래들처럼 폭발적인 반응이 없었고, 당시가 이제 1세대 아이돌 그룹들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에서 REF가 설 자리가 좁았던 게 사실이야. 이렇게 REF의 시대는 점점 사그라지고 있었지. 이 3집이 97년에 나온 앨범이었는데, 이 97년에 구피의 비련이 히트를 쳤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 비련이 원래 REF한테 갔었던 노래였다고 하더라고.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비련을 거절한 것 같은데, 이때 REF가 비련을 불렀다면 아마 3집에서 다시 반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단 말이야. 이후 1998년 그들의 마지막 정규 앨범 4집을 발표하는데, 이 4집이 나온 걸 보면 아마도 기획사와의 계약 조건이 바뀐 모양이야. 자세한 내용은 뭐 본인들 아니면 알 수가 없지. 암튼 이 4집은 다시 원래 그들의 색깔로 돌아간 앨범이었어. 타이틀곡 네버엔딩 스토리와 후속곡 귀머거리 하늘로 활동을 했고, 이때가 3집 때보다 반응이 좋았던 거지. 역시
당시 REF는 댄스를 해야 했던 것 같아. 하지만 결국 이 4집을 끝으로 REF는 해체하게 되고 처음이자 마지막 콘서트 후 REF는 이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되지. 어떤 이별이든 다 좋지 않은 이야기뿐이지 아름다운 이별이 어딨겠냐마는 이 REF 해체도 그닥 아름답지 못한 이별이었던 것 같고 서로 감정의 골도 깊어졌던 것 같은데 결국 이 양반들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다시 REF로 뭉칠 수밖에 없었지. 물론 중간에 성대현과 이성욱은 솔로 앨범을 냈다 망했고 2017년에 이성욱은 비주의 주민과 같이 리멘즈라는 그룹을 결성해서 어떻게라는 노래도 냈었지만 정말 이 노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을 정도로 알려지지도 못했지. 지금은 성대현과 이성욱이 REF로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 예전에 어떤 사람이 성대현과 이성욱이 REF로 행사를 뛰면서 그 옛날 1집의 히트곡 부르고 다니는 거에 표절곡 가지고 양심 없이 잘 빨아먹고 다닌다고 뭐라 하던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 근데 예전에 진짜 노예처럼 돈도 제대로 못 받고 활동하던 시절, 그 시절이 그들에게 남긴 유일한 유산이 그 노래들이고 그 노래로 행사를 뛰고 돈을 벌고 있다? 이거 그때 받았어야 할 정산을 지금 받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엄격한 대법관 빙의에서 피도 눈물도 없이 비난하자면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 그들도 가장이고 그렇게라도 돈을 벌 수 있다면 그 노래가 무슨 노래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네. 이것도 너무 감상적으로 빠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또 든다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세계적 국빈이 한국에 왔습니다. 절 만나려면 자연농원으로 오세요. 자연농원